네,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의 향기 속에서 인생의 힐링을 만드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녹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제가 마음 분석가라고 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정신분석, 심리분석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 분석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 제가 만든 제 직업이에요. 제가 만든 제 직업.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어, 누구와 똑같은 직업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왜? 뭐 소통 전문가니 뭐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직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나만의 그 좀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나만의 좀 특별한 직업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마음 분석가라는 이름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분석가. 그래서 이제 뭐 마음 분석가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선생 에녹 뭐 에녹 선생님 이제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뭐 심리 상담사, 정신 분석, 마음 분석, 또 심리 뭐 비슷해요. 예,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는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또 치료와 글쎄 저는 이제 치료란 말보다는 저는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공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음센터 더 공감 마음센터 이렇게 그 마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라 네. 뭐 하는 일은 이제 비슷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초기 마음 코칭, 두 번째는 종합 마음 확인, 세 번째가 힐링 마음 치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초기 면접 상담, 종합 심리 검사 등등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이제 20년 동안 뭐 제가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관련된 많은 기관에서 또 단체로부터 뭐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뭐 검사 또 그 수료증이라든가 등등 이쪽 분야에만 정말 한 20년 넘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임상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상담을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상담의 시스템들을 쭉 보면서 요건 좀 부족하다. 요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1시간 중에서 50분 상담하고 뭐 10분 쉬고 근데 이게 이 이야기에 대한 흐름이 내가 정말 답답하고 막 우라가 치밀고 정말 상처가 있고 정말 깊은 고독에 빠져 있는데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50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2시간 그래서 2시간 좌우 그 2시간 좌우로
이렇게 이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하루에 딱 2번만 2회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시간 좌우예요. 뭐 2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기 마음 코칭을 진행을 하고 초기 마음 코칭 이후에 이분이 조금 더 정확한 뭔가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종합 마음 확인을 하죠. 뭐 종합 심리 검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종합 마음 확인을 해서 종합 마음 확인이라는 건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5개, 뭐 7개, 8개 뭐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투사 검사가 70%, 그다음 필사적 검사가 30% 해서 여기에 그 투사적 검사의 한 50%는 제가 개발한 것들이에요. 예, 제가 개발한 것들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 검사를 했는데 아주 그 상태가 좀 안 좋게 위험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주 동안 힐링 시간을 갖죠. 마음 치유하는 시간을 갖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산동성 청도입니다. 중국에 온 지 지금 한 15년 이상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15년 이상을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중국이 굉장히 넓지만 저 바로 한 명입니다.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중국어를 또 잘하면은 여기 한족들까지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제가 중국어에 또 한계가 있어서 한국 분들과 이제 조선족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이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한족들을 위해서는 제가 조선족 선생님들을 배양을 합니다. 이제 마음 분석가 최고 과정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배양을 해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한족에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뭐 중국에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근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중국에 오세요. 상담에 관련해서 많이 오셨다가 실패라고 하세요. 뭐 언어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또 여기 뭐 어떤 시스템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뭐 운이 좋게 이제 뭐 학교 쪽에 있으면서 학교에 심리 상담 뭐 기획 뭐 이제 등등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15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걸 중국 이 넓은 지역에 심리 상담 선생님이 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 마음 분석가 전문가 교육을 전국으로 작년에만 이제 9개 도시 거의 한 10개 도시를 하면서 대도시죠. 대도시들을 하면서 많은 상담사들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하여튼 제가 만약에 북경에 간다. 북경에 있는 상담사들 쫙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정보도 듣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근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계시고. 제가 많이 뭐 상해, 북경, 뭐 천진, 뭐 연교, 뭐 등등등 쭉 뭐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심리 상담사가 제일 많은 곳이 연길이에요. 연길에 이 조선족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거의 한 100여 분 정도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한테 우와, 아니 그 북경 옆에 연교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조선족 상담사 선생님이 거의 없던데, 아니 아예 안 계시던데 거기보다 더 몇십 배 작은 여기 연길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가요? 그랬더니 뭐 어떤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것도 적은 거예요. 중국 인구 보세요. 중국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100명이 적은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이 스케일을 작게 생각했구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한국 상담 선생님들은 안 계시고 이제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마음 코칭, 종합 마음 확인, 힐링 마음 치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 힐링 마음 치유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거든요. 10회인데 5회를 먼저 해요. 비용이 또 이제 비싸다 보니까 5회를 하고 5회에서 좋아지면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더 안 좋아지면 이제 10회까지 가는데 5회에서 대부분 거의 다 99.9%다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못 벌어도 어쨌든 뭐 효과가 그만큼 좋고 반응도 좋고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제 찾아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이든 여기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에도 그 한국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또 여기 조선족 또 이제 박사님들이 또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그 상담사를 배양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 상담 공부를 하고 자신의 이렇게 충만해서 상담실을 오픈하는 거예요. 상담실을 오픈해서 내담자들을 정말 마루타로 이렇게 임상을 해 나가시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사실. 저도 여기 중국에 와서 뭐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중국에 와서 저는 3년을 무료로 했어요. 3년을 무료로. 3년을 무료로 했으니 얼마나 많은 임상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또 사례들을 제가 겪었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돈을 얼마나 받았냐면 그렇게 2시간 하는데 1원 받았어요. 1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 170원, 뭐 170원 좌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1원이 이제 1,000원 이렇게 됐으니까 몇 배죠. 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제가 이제 임상이 이 심리 상담사는 임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를 찾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뭐 박사고 뭐 명문대를 나왔고 뭐 그걸 떠나서 임상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임상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박사라고 뭐 대학 교수라고 상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도 다 만나고 겪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임상 그 다음에 상담을 이렇게 임상이 아무리 많아도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임상 시간은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검증하는 하나의 그 단계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내가 속에 있는 이 쓴 것들, 이 상처들을 얼마만큼 다 토해내게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상당 뭐 임상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뭐 질문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임상이 약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좀 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막 한국에서 뭐 임상 뭐 1000몇 시간 뭐 했는데 상담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스킬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뭐 상담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은 그 임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임상을 체크한 이후에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는지 상처를 치유해 주는지 그런 기술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이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15년째 이렇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면서 뭐 많은 또 조선족 분들, 한국 분들 처음에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 분들이
처음에 이제 90%였죠. 90%였는데 지금은 한국 분들이 90%였을 때는 한국 분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자녀 문제로 오셨어요. 자녀 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어봐줘. 자,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다들 대답을 못 하세요. 예, 없죠. 뭐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효도. 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옛날에는 최고의 자식 농사가 뭐였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흘러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거꾸로 됐죠. 자식들. 응?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을 아무리 키우고 나면은 이제 자식도 나면 부모님은 이제 다 거의 탈진해서 돈도 다 쓰고 그다음에 체력도 다 방진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허리 구부려서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끊어져야죠. 다시 이제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교육이라는 체계가 붕괴가 돼서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지식 교육과 마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 교육이 없어지고 지식 교육만 남았어요. 이 학교에 지식 교육만 남다 보니까 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잣대, 어떤 그 수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다 보니까 마음 교육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지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또 이 지식을 더 많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자식한테 몰입하고 몰두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공유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 시작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지만 옛날 우리 서당에는 이 두 가지 교육이 있었거든요. 마음 교육과 글 교육.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그런 교육들이 잘 흘러왔는데 이것이 붕괴가 되면서 자식 교육이 엉망으로 막 뒤죽박죽 엉키게 돼서 지금은 뭐 공교육도 막 흔들리고 막 뭐 무너지고 막 대안학교들이 또 많이 생겨나가고 뭐 그런 아주 막 기현상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대학이 대학 구실을 못하니까 대학을 없애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뭐 되돌아가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또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자녀 양육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 2시간 그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공교육이 많이 붕괴가 되곤 하지만 아직까지 공교육 가운데 그 교육의 근간을 놓지 않고 그 뿌리를 잘 이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이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 교육과 글 교육을 같이 하는데 그 학교가 한국의 아마 최고의 명문 학교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민족사관 학교죠. 민족사관 학교는 이제 뭐 선비사상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마음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키우는, 넓히는 뭐 호연지기 등등. 그러면서 이제 지식 교육도 뭐 원어민 수준의 그 이상의 어떤 또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믹스가 돼서 그래서 아마 세계의 그 명문 대학들 아마 툭툭툭툭 잘 이렇게 그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학교는 뭐
계속해서 뭐 적자보다는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잊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만약에 본질을 잊으면, 나의 어떤 본질을 잊으면 내가 상실이 되는 거죠. 상실이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채워서 가지고 그것을 잘 전통을 이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다 좀 보고 배워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왜 바뀌지 않냐면은 부모님들의 우리 아들은 내 자식은 특별하다, 다르다, 이렇게 나중심적, 이기적, 이런 교육들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인드들이 이 교육 체계를 이제 바꿔놓는 거죠. 뭐 학교에서 그런 좋은 교육 체계를 이렇게 해도 선생님 그거 빼세요. 뭐 체육 시간 빼세요. 음악 시간 빼세요. 미술 시간 빼세요. 뭐 빼기도 아니고 뭐 하여튼 빼세요. 뭐 우리 국영수 하여튼 중요한 핵심 교과만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체육 시간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이렇게 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또 그 잣대를 그 스펙이라는 것에 두고 대학의 그 서열 우선순위, 또 뭐 명문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커트라인을 탁탁탁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또 인생이 보장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이 사회라든가 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양보하고 절충해서 우리 옛 교육을 잘 계승하고 우리 이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만의 그 교육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좀 얼마나 좀 좋을까, 또 행복할까, 또 거기에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좀 줄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여러분들과 뭐 주저리 제가 왜 일을 하게 됐는지, 뭐 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등등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시대 해가지고 로봇, 기계, AI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 대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걸 계속 쭉 판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심리 상담은 글쎄 로봇, 기계가 해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 제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그러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가나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노래방에 가나요? 뭐 골프를 치러 가나요? 뭐 노래방 간다고 골프 친다고 그게 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그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이 큰 중국에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너무 좀 낮고, 제가 있어 보니까 말이죠. 뭐 잘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월등하게 잘하시지만은 그 뭐 몇 분이나 되시겠어, 이 인구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포화 상태잖아요.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좀 이 중국 쪽에
좀 시야를 두고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투자하고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조심해야 하시고, 또 잘 정보도 없으시고,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면 또 정보를 같이 교류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상담이, 이 상담도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기서 그 15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담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에 찾아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0% 예약제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일주일 후에 오세요, 3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내가 상담실에 찾아갔는데, 이 상담사에 대해서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또 나하고 잘 맞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도요, 아무 병원에 가지 않아요. 내가 늘 가는,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그 의원이나 그 병원에 가요. 다 병원에 다들 박사님들이잖아요. 다 전문의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상담사도요, 나한테 맞는 상담사가 있는데, 괜히 시간 들여 돈 들여 갔는데 뭐 그냥 공치인 것 같고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손해고 손실이고, 더 혹대러 갔다 혹을 붙이는 경우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비대면, 또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 상담은, 스마트폰에 하나의 그 상담 어플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이죠. 어플을 만들어서 내담자와 상담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도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거긴 내가 어플 딱 들어가면 상담사들이 쭉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골라요. 고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뭐 프로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박사라고 교수라고 상담 잘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다 많지만, 다 박사님들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 경우,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플은 뭐냐면, 그 어플에 제가 지금 뭐 24시간, 365일 24시간 어느 때든지 제가 고민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해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죽을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딱 남겨놓으면, 음성을 남겨놓으면, 언제 문자를 쳐요. 뭐 문자를 해도 되고, 또 뭐 음성을 해도 되고, 이제 본인 선택인데, 이제 그렇게 남겨놓으면 거기에 소속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어플을 만들면 한국에 있는 심리상담사들은 다 거기에 넣으려고 그래요. 다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수천 명이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피드백을 쫙 해주는 거예요. 뭐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그 피드백을 해주는 거를 또 쭉 들어요. 쭉 들으면서, 이 사람, 이분 나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잘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 것 같네? 그럼 제가 그 사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뭐 이제 그분 뭐 어플에 들어가서, 어플 안에 있는 그분의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그분의 활동 사진, 활동 영상, 프로필, 그분의 또 강의, 세미나 등등등 그런 자료들을 쭉 보고, 그분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을 정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초기 상담도 하고, 뭐 종합 검사도 받고, 뭐 등등등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면은 내담자가 상담사를
고를 수 있고 또 나한테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이 어플에. 근데 이런 어플이 없어요. 이런 어플이 아직까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된 날짜와 시간이 찍히면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게 뭐랄까 기록에 남으면서 여러분들이 후발에 하셔도 저 사람이 저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빨리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빨리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만들고 근데 이게 더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어 버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국어 버전. 자, 그럼 한국어 버전이 있으면 이 어플에 한국 심리 상담사들은 다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버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국어 버전, 영어 버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이 미국에도 또 심리학회 있잖아요. 또 심리학회 회원들을 또 다 여기 또 집어넣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국은 중국 사람이 상담을 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상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이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처럼 얼마든지 이제 올리고 거기서도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뭐 검사가 이루어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조만간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담자 중심의 내담자가 정말 편안한 24시간 360일 언제든지 편안하게 즉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살 1위 국가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또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핵심 키워드가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왜냐하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나 혼자 산다, 혼술, 혼밥 등등등 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한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또 다들 또 타향살이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이 굉장히 큰데 외로울 때 언제 어디서나 나의 어떤 그 주치의처럼 24시간 360일 나의 주치의가 바로 그 어플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피드백을 받고 또 더 원하면 이제 페이를 하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정식된 이제 치료를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 산동성 청도에서 마음 분석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 첫 방송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제 상담실에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